저도 좀 키가 좀 작습니다. 키 큰 사람은 몰라도 키 작은 사람은 항상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 트라우마랄까 좀 열등감이 있다고요. 정말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미스입니다. 못난 이미자 이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성추행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미자 의원의 얼굴을 2차례나 감싸고 어루만졌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느꼈을 그 수치감과 성적인 모멸감이 어떠했을지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김현바 쌤, 지금 송희경, 이채인 두 의원이 이미자 의원을 도와준다고 한 발언인데 이 도와주는 발언을 하면서 왜 못났고 올드미스고 결혼도 못하고 키도 작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자 의원 입장에서는 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참담한 심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송희경 의원의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미혼인 여성과 기혼인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 차이가 있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의 성추행에 대한 기준 자체를 잘못 해석했다라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채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 논평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된 거죠. 키도 작고 뭐 못나게 살아왔다. 지금 저는 이미자 의원에 대한 문희상 의장의 행동은 성추행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추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받게 되는 피해 여성이 느끼게 되는 성적 수치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미자 의원이 느끼게 됐을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문희상 의장은 즉각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손기웅인가요? 전 통일연구원장이 현 정부 들어서 연구원장직을 비우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엘리베이터에 직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직원들 머리를 남녀 구분할 것 없이 쓰다듬었다라고 해서 성추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비교해 보건대 문희상 의장이 했던 여성 의원을 대상으로 두 뺨에 손이 이렇게 됐던 게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행동들이 비슷하게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제 만나면 여기에 대해서 된다. 가까이 오는 상황 속에서 비켜 내가 나가야 되는데라고 해서 두 뺨에 손을 얹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하루빨리 사과를 하고 이 상황을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국당 의원들이 왜 의장실을 찾아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아주 분명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밝혀지게 될 겁니다. 문희상 의장이 과연 오신환 의원에 대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팩스로 제출한 사보임에 대해서 허가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앞서 김연아 의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과거 정세균 의장이 있던 시절에는 김연아 의원이 한국당에 있으면서 바른정당에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보임을 하려고 했지만 정세균 의장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문희상 의장이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 가능한 잣대를 바탕으로 만약 결정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오해가 아니라 사실일 수 있음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분명히 밝혀지라고 봅니다. 송희경, 이채익 두 동료 의원의 발언이 오히려 더 문희상 의장의 이 터치보다는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미자 의원 입장에서는 이미자 의원이 어쨌든 뭐 쇼크를 받았다라고 해서 병원에 뭐 입원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박소영 기자가 이미자 의원 씨랑 통화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 이미자 의원이 이 정서적 쇼크로 성희롱에 대한 정신적 쇼크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려고 의원실과 통화를 했는데 의원실에서 그 의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른다. 수행비서와 통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의원실에 그 보좌관이 해당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일을 당하시고 계속 병원도 왔다 갔다 하셨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에 계신지 모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모르겠다. 뭐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건 맞습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혈당 쇼크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원래 좀 당뇨를 지병으로 앓고 있는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좀 화를 많이 내면서 조혈당 쇼크가 왔고 국회 의무실을 찾아갔는데 의무실에서 좀 큰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고요. 내일까지 아마 계속 입원을 해서 내일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오신환 의원 사보임이 신청이 되면 아마 병원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자 의원실의 그 해당 보좌관이 이미자 의원의 행방이 좀 파악이 되면 박소영 기자에게 좀 다시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취재해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됐군요. 조금 전에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의 지도부가 인편이 아니라 팩스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제출했다라는 뉴스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